안녕하세요. 돈셰프의 최병문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 맘카페 회원분들께서 요청하신 태아보험, 어린이보험에 대해서 이제 1편을 했고요. 태아보험을 꼭 가입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또 0세부터 100세까지 이제 한 번에 처음부터 이제 태아 때부터 100세까지 이제 설계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태아보험 실제 설계 사례, 어떻게 그러면 어떤 특약을 이제 풀 담보로 해서 넣으면 보험료가 얼마 정도 되고, 그걸 한번 이제 가입 설계서를 보면서 예시를 통해서 직접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수고해 주실 전문가 김아름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실제 이제 태아보험 설계 이제 사례 가지고 얘기를 좀 할 텐데요. 네. 모든 특약을 넣어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제 설계할 수 있는지, 보험료는 얼마 정도 나오는지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요즘에는 이제 대부분의 어머님들이 이제 똑똑하셔서 좀 더 디테일하게 보시고 내가 원하는 거를 좀 많이 가입을 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원하시는 것들이 전체를 한번 다 보고 싶어요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전체 특약, 풀보장으로 제가 안내를 드릴 거고요. 이제 전체 특약을 하면은 보험료가 좀 많이 높아져요. 그래서 일단은 출생 후 보험료는 대략 한 23만 원, 20만 원이 넘는 금액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태아보험과 어린이보험의 가격이 동일했고요. 그리고 태아보험이 빠지게 되면은 이제 출생 후에는 보험료가 좀 줄어들었는데요. 현재는 보험료가 좀 더 현실화되었기 때문에 태아 때 보험료가 오히려 좀 적게 나가고요. 태어난 이후에 보험료가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태어난 그 다음 달부터 바로 보험료가 달라지나요? 언제 가입했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시는데요. 네, 이번에 설계해드린 이분의 경우에는 출산 예정일이 이제 10월 22일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3월 달에 이제 가입을 해주신 분이신데, 한 7개월에서 8개월 정도 태아로 이제 보험료를 납입하시고, 그 이후에는 이제 어린이 보험 보험료로 납입을 하는 형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태어나면 그 달부터 이제 보험료가 달라지는 거네요. 네. 그 달라지는 이유에 대해서 쉽게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제 먼저 좀 설명을 드린다면, 왜 달라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특약이 들어있다가 특약이 빠지면 보험료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왜 이게 보험료가 비싸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쉽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네. 일단은 태아 시기에 굳이 가입을 안 해도 되는 일부 특약들도 있어요. 즉 태어나면은 이제 질병의 혹은 상해의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치, 아이의 건강이 이제 문제가 생기거나 네, 맞아요. 태어나서. 네. 그리고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는 사실 상해의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다칠 위험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또 태어나게 되면 이제 신생아 때는 거의 움직이진 않지만 이제 뭐 뒤집기도 하고 침대에서도 이제 자주 굴러 떨어지기도 하면은 상해의 위험이 일부 발생하기 때문에 출생 전과 출생 후의 보험료가 좀 다른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보험료를 동일하게 받았는데 이제 요즘에는 조금 더 이런 보험료가 현실화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서 보험료를 납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태아 때 그 기간의 리스크보다도 태어나서 이제 예를 들어 뭐 소아암, 뭐 백혈병 이런 리스크도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뭐 사고 이제 다치거나 이런 네. 또 케이스가 많이 생길 수 있어서 네. 이게 리스크가 더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더 이제 비싸진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계속 이제 그 특약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설계안 가지고. 네. 그래서 태아보험에서는 먼저 어린이보험, 성인보험도 가입할 수 있는 특약들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최우선순위로 가입하셔야 하는 일반 보험, 이제 특약들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당연히 이제 암진단비,
그리고 뭐 유사암, 뭐 고해감, 암과 관련된 수술비, 입원비 등등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뇌랑 심장 질환 관련된 특약도 있습니다. 그래서 뇌혈관 질환, 그리고 허혈성 심장 질환 이렇게 가장 넓은 범위의 진단비들도 말씀을 드리고 있고, 뇌혈관 그리고 허혈성 심장 질환 수술비도 같이 들어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기타 수술비가 있는데요. 수술비는 이제 가장 넓은 범위를 포괄하는 상해 수술비, 질병 수술비, 그리고 특정 질병 수술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질병 수술비에는 요새 이제 종 수술비, 그리고 뭐 82대 수술비 혹은 뭐 106대 수술비 이런 특약들도 일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수술비의 한도는 이제 제가 최대로 설정을 해놔서 최대 이제 2천만 원 정도까지 네,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지금 이 슬개서 보여주시는 게 풀로 다 이렇게 네. 최고 한도로 다 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15만 8천 원에서 네. 이제 태어나서 23만 8천 원으로 보험료가 뛰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약 한 8만 원 정도가 뛰는 거네요. 네. 그럼 여기에 이제 암 진단비가 얼마 들어가 있었어요? 네. 암 진단비가 여기에는 1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가 있네요. 네. 그래서 그 보험료만 따지면 얼마예요? 1억에 대한 네. 보험료. 1억에 대한 보험료는 출생 전에는 2,000원 정도이고요. 네, 출생 후에는 5만 원 정도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1억을 하니까 이제 5만 원이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성인으로 따지면 성인이 1억 하려면 보험료 어마어마하게 비싸잖아요. 네, 그쵸. 거의 이제 40대 정도 되시면은 1,000만 원에 한 10,000원 정도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1억이면 뭐 10만 원 넘어가는 건데, 네, 맞습니다. 그나마 이제 어린이 보험이니까 네네네. 저렴하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제가 수술비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입원비 관련된 특약이 있습니다. 입원비는 주로 질병 입원비, 상해 입원비 이렇게 나눠지고요. 입원비 중에서도 중환자실 관련된 부분, 그리고 종합병원에 입원했을 때 추가적으로 나오는 부분, 그리고 이제 수술을 했을 경우 또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입원을 해도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고 안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수술 시 또 입원비를 추가적으로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응급실 비용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이제 기타 이제 수술비 등등도 네, 들어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슬개, 여기 이제 그 보여주신 요 슬개 외에 혹시 또 언급하실 부분이 있습니까? 네. 방금은 이제 일반 보험에서 주로 추천드리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태아 보험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태아 특약들이 들어갑니다. 이제 1편에서 말씀드렸던 태아 특약들이 여기서 보실 수 있는데요. 이제 저체중아로 출생했을 때 이제 체중이 2.5kg 이하로 태어났을 때는 이제 가입된 금액을 이제 보험금으로 지급을 하고요. 그리고 출생 위험 특약이라고 해서 저체중아 이제 출생 시 뭐 2.5kg 이하 혹은 2kg 이하로 출생 시 이제 가입 금액의 일부를 지급하는 특약들, 그리고 장애 출생 시 그리고 심한 장애 출생 시 이런 출생 위험 관련된 특약이 있고요. 그리고 선천 이상 진단비 특약도 있습니다. 네, 출산 후에 선천성 기형이나 이제 변형, 염색체 이상으로 진단받을 경우 이렇게 진단금을 받을 수가 있고요. 신생아 입원 일당비도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27주 이내 조산 치료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린이 보험 관련된 특약을 또 일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반 성인 보험은 이제 알고 계시는 특약들, 뭐 암, 뇌, 심장질환, 입원비, 수술비 정도만 가입이 가능하다면 태아 보험은 어린이 특약과 태아 특약이 모두 다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 특약 몇 가지 말씀을 해드리면은 다발성 소아암 진단비, 그리고 백혈병 진단비, 그리고 시각이나 청각, 언어 등 이런 장애 진단비도 들어가 있고요. 이제 확률은 낮지만 이제 특정 이제 수술비, 모야모야병 개두 수술비, 탈장 수술비, 그리고 심장 관련된 수술비나 진단비도 있고요. 척추 관련된 부분, 그리고
요새는 이제 ADHD도 네네네. 조금 많이 관심을 예전부터 좀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진단비도 들어가 있고요. 점점 이제 선진화되면서 성조숙증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진단비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력이나 이제 치아에 대한 부분도 추가하고 싶으시면은 이런 부분도 네,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또 어렸을 때 손에 잡히는 거는 모두 다 입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관련한 특정 이물 제거 치료비 이런 특약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아동학대 피해 치료비 이런 것들도 일부 들어가 네,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태아보험 이제 가입 설계서부터 어린이 보험 또 특약까지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특약 종류가 이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많아요. 네. 이거 일반 우리 소비자분들이 네. 이걸 알고 제대로 선택하려면 진짜 힘들 것 같은데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린이 보험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린이 보험에 대해서 한번 이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린이 보험은 몇 살까지 가입 가능한 거예요? 어린이 보험은 만 30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 30세? 네. 어린이가 아니잖아요. 네, 어린이가 아니긴 한데요. 네, 보험회사에서는 그렇게 이제 정해놓고 있습니다. 어린이가 아니라 어른인데 네, 그래서 저도 이제 20대 후반분들과 상담을 하게 되면은 지금 어린이 보험 가입 가능하십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웃으시더라고요. 어차피 100세까지 보장이 되니까 네, 맞아요. 성인 보험하고 어린이 보험 가입 중에 선택할 수 있겠네요. 30세까지는. 그럼요. 근데 보험료가 이제 유리하다는 거죠. 네, 보험료도 유리하고요. 납입 면제 관련해서도 훨씬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어린이 보험하고 실비 보험 차이는 뭐 어떻게 됩니까? 네, 일단은 2018년 이전에는 어린이 보험 안에 실비 특약을 넣어서 같이 가입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2018년 이후부터는 어린이 보험과 실비 보험을 따로따로 이제 분리를 해 놓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실비 보험은 대부분 갱신형, 이제 전체 보험이 갱신형인데 어린이 보험은 갱신형도 있을 수 있고 비갱신형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또 이제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갱신형 보험료를 산정할 때 그런 편의성을 위해서 어린이 보험과 실비 보험을 이제 분리를 해 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어린이 보험의 장단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어린이 보험의 장점 먼저 말씀드리면은요, 일단은 일반 성인 보험에 비해서 보험 가입이 조금 쉬운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보장 금액도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료도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 성인 보험에 비해서 보험료 절감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요. 어린이 보험이지만 이제 비갱신형 보험료로 90세나 100세까지 평생 보장도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린이 보험은 납입 면제 조건이 훨씬 더 좋은데요. 예를 들어 성인 보험은 암이나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이런 질병을 진단받을 경우에만 납입 면제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생명보험사는 뇌졸중 대신 뇌출혈인 경우가 많고요. 그런데 어린이 보험은 조금 더 넓은 범위, 암뿐만 아니라 유사암 진단으로 납입 면제가 가능하고요. 뇌졸중, 뇌출혈, 이제 뇌혈관 질환 가장 넓은 범위, 그리고 급성심근경색뿐만 아니라 허혈성 심장질환 이제 가장 넓은 범위의 진단 받으셨을 경우에 납입 면제가 가능하십니다. 네. 그리고 면책 기간이나 이제 감액 기간이 이제 없기 때문에 어린이 보험이 훨씬 더 좋습니다. 장점이 진짜 핵심적인 게 많이 있네요. 네. 혹시 또 좀 아쉬운 점, 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단점은 이제 보장의 선택에 따라서 보험료가 높아질 수 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 성인보험은 암 진단비를 비갱신형으로 3천에서 5천만 가입이 가능한데 어린이 보험은 아까 태아보험 보신 것처럼 1억까지 가입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보장을 이제 많이 넣게 되면은 보험료가 높아질 수 있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태아보험 특약 보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특약이 있었는데요. 성인 특약, 이제 어린이 특약, 태아 특약 이렇게 다양한 특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약의 범위가 넓어서 일반인이 이제 가입
가입하실 때 선택의 어려움이 조금 보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특약을 좀 많이 넣을 때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험료가 좀 부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사실은 단점이라기보다도 설계할 때 조금 이제 주의해서 전문가한테 좀 도움 받으면 이게 단점은 아니고 결국 장점을 조금 이렇게 이제 보완을 하면 이제 충분히 될 것 같은 그런 얘기 같습니다. 자, 어린이 보험 가입 시 이제 또 이제 체크해야 될 사항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말씀해 주시죠. 어린이 보험 가입하실 때 체크하실 체크리스트 3가지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아이의 성장 단계별로 이제 주로 나타나는 각종 위험 요소들이 있어요. 유아기 때는 이제 응급실이나 이제 입원하는 경우, 그리고 아동기나 청소년기에는 상해 관련된 이제 위험이 조금 높아지는 시기이고요. 20대 분도 어린이 보험에 가입 가능하기 때문에 성인분들은 이제 3대 질병이나 수술비 관련한 특약들을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린이들은 이제 조금만 아파도 입원을 사실 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면역력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상급 병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입원 일당을 반드시 확인하는 게 좋고요. 입원 일당 때문에 일부 보험료가 조금 높아질 수 있는데요.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은 이제 보험료 부담이 좀 있으시다면 그때는 입원 특약을 삭제하거나 이제 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가입하실 때는 이제 보험료를 확인하시고 입원 일당도 이제 좀 체크를 해주시면은 감액이 가능하네요. 네, 맞습니다. 하루에 3만 원 나오게 처음에 했다가 네. 이게 이제 좀 부담이 되면 1만 원 나오게 네, 줄이실 수 있습니다. 부분으로 감액도 가능하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어린이 보험 가입하실 때 보장 범위와 기간을 확인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일단 보장 범위는 가장 넓은 범위, 이제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이렇게 가장 넓은 범위로 가입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보장도 90세, 100세까지 이제 가입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최대한 저는 이제 길게 하시는 걸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장 기간을 길게 하고 이제 보장 범위가 또 넓다 보면 보험료가 좀 부담이 될 수 있으시니 만기 환급형보다는 이제 순수 보장형으로 이제 보험료의 부담을 줄이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제 그러면 어린이 보험 설계 사례를 가지고 좀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이제 어린이 보험 설계안을 안내를 드릴 텐데요. 먼저 이제 초등학생 이제 설계안, 그리고 이제 대학생 이제 20대 넘은 어른이 네, 맞아요. 어른이네. 어른이의 이제 설계안 2가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보험은 빼시거나 이제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은 추가하시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초등학생의 보험과 이제 대학생의 보험은 동일한 특약으로 제가 설계를 했습니다. 먼저 이제 초등학생 자녀를 두신 분의 보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월 보험료는 56,000원 정도라고 봐주시면 되시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모든 보험은 비갱신형 20년 납 100세 만기 보험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 태아보험에서는 제가 암진단비를 1억으로 넣어드려서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일반적으로 암이나 뇌 심장질환은 3천 전후로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런 질병에 걸릴 때 1, 2년치의 생활비나 간병비 개념으로 3천 전후로 추천이기 때문에 암진단비는 이제 3천만 원, 그리고 뇌랑 심장질환은 가장 넓은 범위로 2천만 원 정도 특약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제 뇌나 이제 심장질환 수술비도 일정 부분 들어가 있고, 상해 수술비, 종 수술비, 그리고 질병 수술비, 그리고 골절이나 화상, 이제 기타 특약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3대 진단금은 2천에서 3천 정도 들어가 있는 설계안이고요. 종수술비는 최대 이제 800만 원이 들어가 있고요. 질병 종수술비는 500만 원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넓은 범위가 이제 보장되는 상해 수술비는 50만 원, 그리고 질병 수술비는 20만 원 들어가 있고요. 골절 진단비는 대략 30만 원 정도 들어가 있는 보험이라고 봐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린 자녀를 두신 분이
예를 들어 저는 응급실 비용이나 입원비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면은 여기에서 그런 부분을 채워주시면은 보험료가 이제 적게는 2만 원, 많게는 한 3, 4만 원 정도 더 추가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의 지금 월 보험료가 얼마예요? 네, 5만 6천 원 정도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납입 기간은? 납입 기간은 20년 납입이고요. 만기는 100세 만기입니다. 그러면 이 같은 조건으로 해서 20세가 가입했을 때 그러면 얼마 정도 나옵니까? 같은 조건으로 했을 때 이제 동일한 납입 기간, 동일한 100세 만기로 가정을 하면은요, 20대이기 때문에 나이가 조금 더 올라갔어요. 그래서 보험료는 7만 3천 원 정도, 대략 한 17,000원 정도 보험료가 비싸게 이제 가입을 하시는 겁니다. 네, 납입 기간도 똑같고 이제 보장 기간도 100세까지 똑같은데 보험료 차이는 제법 나는 편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실제 보험 이제 설계 사례를 받고 마지막으로 네. 어린이 보험이 꼭 필요한가? 네. 어린이한테 많이 이제 발생하는 질병이나 뭐 상해도 있을 수가 물론 있는데 네. 뭐 어린이 때 뭐 그거는 부모님이 그냥 경제력으로 병원 처리하고 의료보험 처리하고 나중에 성인이 되면 가입해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어린이 보험 반드시 필요한가요? 라고 질문했을 때 전문가님 답변은 어떨까요? 저는 당연히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혹시나 모를 이제 질병들에 대비해서 그리고 혹시나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이제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의 이제 보험은 준비를 꼭 해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병 1위부터 이제 10위를 보면은요. 사실 이제 큰 질병은 없기는 해요. 그런데 이러한 이제 작은 뭐 감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입원을 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뭐 입원비나 혹은 병원비에 대한 어느 정도 이제 보장이 되면은 훨씬 더 이제 병원비 측면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보험은 네, 부담스럽지 않을 수준으로 꼭 하나 이상은 네, 가입을 하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린이 때 아직 건강할 때 네. 이제 100세까지 보장되는 것을 준비하는 게 그게 사실은 보험의 가장 큰 네, 맞아요. 이제 중요한 점 같아요. 건강할 때 보장을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해 두는 게 가장 큰 필요성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태아보험 또 설계 시뮬레이션 그리고 어린이 보험 설계안 가지고 이제 특약이 어떤 게 있는지 상세하게 또 설명해 주셨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특약 종류가 담보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다고 이제 여겨집니다. 자, 오늘 수고해 주신 김아름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